전왕비 캐서린을 비참히 쓸쓸히 죽게 한 헨리 8세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결혼한 새왕비 앤블린 역시 끝내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것을 이유로 간통 혐의를 씌워 사형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앤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명의 여인이 어느덧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비로서 등판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후계자를 낳음으로써 전 왕비와 같은 비극적 최후를 면할 수 있을까요? 1536년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이어 두 번째 왕비 앤블린마저 처형시킨 헨리 8세는 이제껏 그가 총애해온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약혼하게 됩니다. 군인 출신 귀족인 존 시모어의 딸로 태어난 제인은 검은 머리에 어두운 피부, 지적이고 적극적인 앤과 대조적으로 금발의 창백한 피부,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단 제인이 한 가지 앤과 닮았던 점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엄청난 배경을 둔 정통 왕비 캐서린을 몰아내고 왕비의 자리를 쟁취한 앤처럼 그녀 또한 꿋꿋이 헨리와 연애하면서 자신을 정부로 삼으려는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상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파격적 선언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앤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은 왕을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기대와 달리 유산을 거듭하는 앤을 처리하고 제인을 새 왕비로 삼을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사실 제인은 만 25세로 당시 기준으로 이미 노처녀였으나 그녀가 가진 특별한 매력뿐만 아니라 시모어 가문이 대대로 다산이라는 것이 헨리의 흥미를 끌었으니 후대 왕들의 치세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제인의 오빠 에드워드 토마스 등이 속한 시모어 가문은 새로운 기류를 찾는 왕의 최측근 토마스 크로멜과 손을 잡고 제인을 왕비로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앤이 처형당한 날 바로 제인과 약혼한 헨리 8세는 속전속결로 10일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잉글랜드가 오랜 대외전쟁으로 재정이 궁핍해진 상태라 제인이 이때는 물론 죽는 날까지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헨리가 만약 제인 사후 다른 왕비를 맞아 대관식을 치르고 아들을 낳을 경우 그가 제인의 소생보다 더 적법한 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36년 왕비가 바뀜으로 인해 잉글랜드의 왕위계승법이 개정되면서 태어날 제인의 아이들이 1차적으로 왕위계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캐서린과 앤의 자녀들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서출로 선언되었는데요. 아직 3살의 어린 엘리자베스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고 20살 메리의 경우 새로운 왕실에 대한 앙심이 더욱 깊어졌을 법도 하지만 메리에게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몰아낸 철천지 원수였고 그녀에게 냉랭했던 전왕비 앤과 달리 그런 앤을 몰아내준 제인은 상냥한 데다 의붓딸인 메리와 사이가 무척 좋았고 어린 엘리자베스 역시 잘 보살펴 주었는데요.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신교 세력에 친화적이었던 앤과 달리 캐서린 메리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제인은 같은 카톨릭인 무엇보다 엄연히 왕의 맏딸인 메리의 신분 복원을 헨리에게 간청하는 등 어머니 캐서린의 일로 냉랭해진 부녀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는 속에 왕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제인은 카톨릭 신자로서의 소신을 지키려는 듯 나아가 수도원의 복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헨리 8세는 그녀의 정치 간섭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녀에게 너의 전임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며 윽박질렀고 이 때문에 둘의 관계는 잠시 소원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이듬해인 1537년 제인의 임신 소식이 알려졌고 부부 사이는 단번에 다시 회복되었으니 결혼 후 한동안 제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나이를 걱정해온 헨리 8세는 기쁜 소식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달이 찼으나 어찌된 것인지 예정일을 한참 넘기고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무려 사흘에 걸친 혹독한 산고 끝에 결국 아이를 낳게 되니 그 아이는 바로 헨리 8세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왕비를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속에 끝내 얻어낸 아들의 탄생을 보며 국왕은 채통도 내려놓은 채 울먹이며 기뻐하였고 수십 년 만에 태어난 왕자의 탄생에 잉글랜드 전역이 환호하며 런던 탑에서는 무려 2000여 발의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가 기뻐하는 상황에서 정작 왕자를 낳은 제인은 기뻐할 틈도 없이 알아 누웠으니 나이도 있고 몸도 약했던 속에 사흘의 산고를 견뎌낸 그녀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산용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한순간에 암흑이 덮인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모든 귀족과 백성들 그리고 국왕 헨리 8세는 제인의 쾌유를 빌며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출산 후 2주 만에 끝내 회복되지 못한 제인은 갓 태어난 아들만을 남겨둔 채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헨리 8세는 크게 슬퍼했고 그를 비롯한 전 왕실이 장기간 동안 제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제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해 상심이 컸던 데다 이미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가졌기 때문인지 이후 헨리는 3년 동안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헨리 8세는 앞서 죽은 2명의 왕비를 포함 이후 3명의 왕비를 더 맞았음에도 그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아준 제인만을 자신의 진정한 참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말뿐만은 아니었던 건지 그가 제인만을 진정한 아내라 생각한 이상 그는 죽으면서 제인 곁에 묻히기를 원했고 이후 그의 시신은 제인과 함께 나란히 성 조지 성당에 합장되게 됩니다. 한편 어느덧 슬픔에서 빠져나온 헨리 8세는 그의 라이벌 프랑스와 1세가 샹부르 성을 건축한 것을 따라하며 자신의 통치 30주년 및 왕자의 탄생을 기념하며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예전에 없었다는 뜻에서 논서치로 불리게 된 이 궁전은 이후 150년간 존속되었고 17세기 말 찰스 2세의 애첩으로서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은 바바라 팔머가 노른빛을 갚는다고 건물을 부수고 그 자재들을 판매한 탓에 현재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왕으로 하여금 거대한 궁전까지 짓게 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 태어난 이 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부친이 설립한 국교회에 처음으로 신교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인물이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앞서 2명의 왕비를 비참히 희생시킨 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낳아준 3번째 왕비마저 쓸쓸히 떠나보낸 헨리 8세. 그의 생애가 더욱 거침이 없어지고 끝없이 한계를 넓혀가는 속에 그는 어느덧 4번째 왕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포악한 왕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그 여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불행한 그 여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패기와 관계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